안녕하세요. MTN 이슈체크 나은수 기자입니다. 하이브가 상장 이후 처음 분기 적자를 냈습니다. 지난 3분기 300에서 400억 수준의 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본 이 시장의 예상과 달리 400억 원 넘는 영업 손실, 적자를 기록한 건데요. 오차가 800억 정도 나는 거죠. 말 그대로 이 어닝 쇼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장의 반응은 나쁘지 않습니다. 보통 예상과 크게 다른 실적이 나와버리면 이게 주가가 이렇게 하락으로 이제 요동치기 마련인데 별로 그렇지도 않았고요. 또 증권가에서는 이 투자 의견을 변경하거나 이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럴 경우 실적 발표 이후에도 이 목표 주가를 내린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 앞으로 성장에 더욱 주목하는 내용의 리포트들이 이제 대다수였을 정도죠. 그렇다면 왜 시장의 반응이 이렇게 예상 외로 긍정적일까요? 최근 하이브가 이 봄맞이 목욕을 하고 있다라는 이 독특한 리포트가 신영증권에서 최근 나왔습니다. 이 하이브가 사람도 아닌데 갑자기 웬 목욕이라고 하지만 시장의 반응이 이 긍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간혹 어느 시점에 이 과감한 비용 처리를 통해서 이 보수적인 회계 처리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걸 바로 빅베스라고 하는데요. 이 목욕을 제대로 해서 이 그동안 묵은 때를 지우는 것처럼 굉장히 좀 보수적인 비용 처리를 통해 이 재무제표에 묵혀있는 때를 지워낸다는 겁니다. 이 하이브는 공식적으로 이 빅베스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이 여러가지 이번 수치들을 보면 이번 3분기에 이 흔적들이 곳곳에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이브는 이 시점에 빅베스를 한 걸까요?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이 하이브의 3분기 실적 리뷰, 그 다음에 빅베스가 뭐고 하이브는 어떤 부분에서 이 빅베스를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 하이브가 이 빅베스를 통해서 노리고 있는 건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하이브의 지난 3분기 실적을 리뷰를 해볼 텐데, 매출부터 좀 간략하게 살펴본 뒤 영업 적자를 난 부분, 이거는 좀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이브의 지난 3분기 매출은 7,272억 원으로 작년 3분기와 비교했을 때 2천억 원 정도 뛰었습니다. 매출 성장률이 37%를 넘었을 정도로 굉장히 가파르게 뛴 성장세인데요. 이 매출 측면에서 눈여겨볼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이브는 이 매출이 음원, 콘서트 등등 굉장히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번에 이 외형적 확대, 그러니까 매출 증가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건 이 콘서트 매출이었습니다. 지난해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매출이 한 740억 원 정도였는데 올해 3분기 2,450억 원으로 3배 넘게 뛰면서 이 콘서트가 이 매출 증가분에 상당한 역할을 한 건데요. 특히 이 BTS 멤버인 진 같은 대형 아티스트의 솔로 월드 투어가 이 매출 증가에 상당 부분 역할을 해줬습니다. 앞으로 이 BTS 전원체가 이제 복귀를 하고 월드 투어를 돌게 된다면 이 관객 모집력에서 훨씬 더 큰 파이가 생기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콘서트 부분에서 매출이 훨씬 더 큰 폭으로 뛸 수 있어 보입니다. 이 두 번째는 MD 라이센싱의 매출 역시 급증했다는 건데요. MD는 아티스트 굿즈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라이센싱 매출은 아티스트 IP를 이용해서 거두는 매출입니다. MD 라이센싱 매출 증가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 사업군 중에서 이 수익성이 가장 큰 사업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MD나 라이센싱 같은 경우는 이 매출에 대해서 수익 배분을 이 아티스트랑 좀 나눠 갖는 구조겠죠. 그러니까 콘서트에서 만약에 100억 원을 벌었다. 근데 원가가 60억 원 해서 이제 이익이 40억 남았다. 그럼 40억 원에 대해서 이제 아티스트하고 그렇게 나누는 구조인데, 이에 반해서 이 MD나 라이센싱 매출은 이런 분배율이 굉장히 회사 엔터사 쪽에서 굉장히 유리한 구조로 짜 있다고 하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엔터사가 다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수익성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MD 및 라이센싱의 매출을 보면 지난 3분기 매출이 1,68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매출이 빠르게 오르면서 수익성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거다라는 게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의 분석 예상이고요. 다만 이번에 다른 곳에서 비용 지출이 워낙 많았던 탓에 이 MD 라이선싱의 부문의 수익성이 조금 도드라지진 않았지만, 향후 이게 수익성 개선이 된다면 이 MD 및 라이선싱의 매출의 증가가 영업이익 전체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다라는 게 이 애널리스트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외형이 커졌음에도 불구 지난 3분기 422억 원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이브는 이렇게 하이브가 적자를 낸 건 2021년 상장한 이래 처음인데요. 하이브는 사실 좀 뜨문뜨문 간혹 시장 전망치를 하회한 실적을 내놓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적자를 낸 것도, 그리고 예상치보다 크게 실적이 벗어난 것도 처음입니다. 이렇게 크게 성장을 했는데, 매출은 뭐 전년 동기 대비 거의 40% 가까이 성장을 했는데 왜 적자를 냈느냐를 보면, 일단 어디서 비용이 크게 증가했는지 그 부분부터 살펴봐야겠죠. 한번 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출에서 이 매출 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이 영업이익이 나오겠죠. 올해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 매출 원가가 5,256억 원으로 이 82% 급증했고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2,438억 원으로 31%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 매출이 증가하면 당연히 이 비용도 증가하기 마련인데, 아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출은 이렇게 37% 증가했는데 이 비용이 굉장히 이거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증가를 한 셈입니다. 특히 매출 원가 단에서 증가율이 82% 정도로 급증했죠. 분기 보고서, 그러니까 최근에 3분기 분기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하이브의 3분기 분기 보고서를 보면 이 매출 원가와 이 판매비와 관리비를 합친 걸 비용으로 보고 비용의 세부적인 이 지출 내역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비용의 계정 항목은 굉장히 많이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걸 다 보면 너무 복잡해서 제가 좀 간단한 핵심적인 내용들만 조금 추려서 표로 다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좀 세부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제 말한 것처럼 매출이 증가했으니 비용도 이제 같이 증가하기 마련인데, 이 증가폭이 다 항목마다 조금 다르긴 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8% 증가하는데 머물렀고,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21%,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올해 3분기에 더 줄어들었죠. 이번에 이 비용 증가의 가장 큰 항목, 그러니까 그 가장 큰 증가분을 차지했던 거는 이 지급 수수료와 이 외주 가공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급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1,750억 원으로 932억 원에서 거의 800억 원 가량 늘었고요. 외주 가공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0억 원 가량 늘었습니다. 비용이. 지급 수수료와 외주 가공비가 도대체 뭔지, 이거는 조금 더 뒤에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은 이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그러니까 매출의 속도, 증가 속도에 비해서 이 비용에 대한 속도 증가가 굉장히 가팔랐고, 그게 결국에는 영업이익을 적자를 한 요인이다. 그리고 이걸 세부적으로 보니까 세부적으로 좀 조금씩 다르다. 근데 지급 수수료와 외주 가공비의 증가폭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했다라는 정도만 짚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비용이 증가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볼 텐데, 그러니까 이 원인, 그러니까 지급 수수료, 그다음 외주 가공비, 이거를 좀 살펴보기 전에 영상 앞전에 제가 제일 처음에 말한 이 빅베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짚고 가겠습니다. 일단 아주 예전 기사를 하나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새 CEO를 맞아서 빅베스 과거 부실을 모두 털었다,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내용은 포스코와 KT의 최악의 실적에는 전임 CEO 시절 발생한 부실을 모두 손실로 처리한 빅베스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동안 오래된 묵은 때를 지우기 위해서 목욕을 하는 것처럼 이 재무제표에 과감하게 부실 요소가 있는 비용을 한 번에 털어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빅베스라는 개념이 사실 좀 와닿진 않죠. 묵은 때를 지었다 이러는데 저희가 회계를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번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100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외상으로 향후에 좀 이거를 돈을 받기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하면은 매출은 100억 원을 찍히지만 매출 채권이 100억 원어치가 동시에 좀 생기겠죠. 그러면 이 매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상 자산 항목에 잡힙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매출 채권 100억 원이 이 자산에 다 반영이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못 받을 가능성, 떼일 확률도 완전히 배제를 하지 못하잖아요. 돈 주기로 한 회사가 하루아침에 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회계적으로 못 받을 가능성이 있는 금액을 미리 비용으로 반영을 해둡니다. 한 100억 원어치 중 5억 원은 못 받을 가능성이 커 라고 한다면 5억 원을 이제 대손 상각비로 즉각 비용으로 반영을 해두고 매출 채권에는 100억 원이 아닌 95억 원으로 잡아두는 거죠. 그리고 이 5억 원은 그냥 비용, 그 매출과 매출 원가,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는 비용에서 5억 원으로 미리 반영을 해두는 거고요.
물론 향후에 5억 원이 안 떼이게 되면 환입이 되긴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런 식으로 대손 상각비를 반영을 하고 대손 충당금으로라는 걸 쌌는데, 지금 예시로 이 5억 원이지만 좀 더 보수적으로 10억 원을 못 받을 것 같아. 좀 더 보수적으로 15억 원을 못 받을 것 같아 라고 하면 단기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는 비용 역시 10억 원, 15억 원 이렇게 점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영업 이익이 당연히 줄어들게 되는 구조이겠죠. 이렇게 비용을 보다 더 보수적으로 쌓는 게 바로 빅베스입니다. 이걸 보고 비용을 막 과도하게 쌓고 인위적으로 회계를 조작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분식회계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빅베스와 분식회계는 엄연히 다릅니다. 분식회계라는 건 이 부실을 인위적으로 숨겨서 조작해서 회계상 수치를 왜곡 조작하는 건데, 이 빅베스 같은 경우는 조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잠재 부실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보다 더 비용으로 보수적으로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회계 원칙 중 하나가 이 비용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반영해야 된다라는 보수주의 원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잠재적 부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에서 보수적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빅베스는 분식회계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빅베스가 이번에 하이브가 어닝쇼크 상장 이후 첫 적자를 기록한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앞서 저희가 좀 표에서 봤지만 비용 항목 중에서 이 지급 수수료와 외주 가공비가 매우 급격히 증가했잖아요. 이번 빅베스의 비용의 많은 부분들이 이 두 항목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일단 지급 수수료는 아까 본 것처럼 3분기에 175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거의 800억 원이나 증가를 했는데, 지급 수수료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티스트한테 수익 분배하는 것도 지급 수수료에 들어갔고요. 이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 역시 지급 수수료에 해당됩니다. 또 외주 용역에 등에 이제 지급하는 것 역시 지급 수수료 항목에 들어갑니다.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 이 지급 수수료가 가장 크게 증가한 건 미국 사업과 관련이 깊습니다. 2021년에 하이브는 이타카 홀딩스라는 미국 매니지먼트를 1조 2천억 원 수준의 인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아리아나 그란데, 저스틴 비버 같은 월드 스타들이 속해 있는 소속사인데요. 하이브의 멀티 레이블이 해외까지 확장하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인수였지만, 사실 생각보다 인수 시너지가 그리 크진 않았습니다. 그동안. 왜냐하면 이 미국과 한국의 엔터 산업이 굉장히 다른 구조이다 보니 시너지가 그렇게 나지 않았던 거죠. 단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엔터 산업이 에이전트 중심이라면 우리나라라는 이제 기획사 중심인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데뷔 전에 아티스트를 연습생으로 연습시키고 마케팅하고 제작하는 이런 식으로 엔터 산업이 굴러가다 보니 이 권한이나 IP 권한이 초기에 이 소속사가 갖는 등 이 수익 중심이 거의 기획사에게 좀 있다면, 반대로 이 미국은 아티스트가 에이전시를 고용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저스틴 비버 같은 경우에는 별도 자신의 독립 회사를 만들고 자기의 콘서트나 방송을 잘 연결해주는 이 소속사를 택해가지고, 야 너 나랑 일하자. 여기에 뭐 방송 섭외 너 잘하지? 나랑 일하자. 그리고 이거에 대한 출연료를 저스틴 비버가 갖고 그거에 대한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산업 구조 자체가 다른 이다 보니 이 인수로 시너지가 기대만큼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이브가 힘을 주고 있는 게 이 한국의 엔터 산업의 구조를 미국에 입히는 거거든요. 직접 연습생을 육성해서 트레이닝 시키고 데뷔하고 뭐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미국에 최초 데뷔한 게 지난해 데뷔한 캐치 아이라는 이 아티스트이기도 했고요. 현재 이런 식으로 하이브의 미국 법인의 한국 시스템을 입히는 게 지금 하이브가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애를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애를 쓰고 있다. 회사 입장에선 비용을 많이 쓰는 상황인데, 그동안 이 비용들을 지속적으로 조금씩 투입을 좀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3분기 이 비용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집행을 해서 나눠서 비용이 투입돼야 할 것을 이번 3분기에 그냥 한 방에 다 털어놨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빅베스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좀 취재를 해보니 내부에서도 이걸 좀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고민 끝에 이 미국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긍정적으로 너무나도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조금 더 냉정하게 보면서 정리할 걸 좀 더 빠르게 비용을 처리를 하고 구조 재편을 하자라는 합의에 이제 경영진이 이르렀고, 이렇게 빅베스를 했다는 게 제가 좀 취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비용이 증가한 요인은 외주 가공비였죠. 다시 보면 외주 가공비가 약 1,700억 수준으로 약 1,000억 원 가량 증가했습니다. 외주 가공비에도 영향을 끼치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번에 신입팀이 데뷔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코르티스라는 이제 K-팝 그룹이 데뷔를 했고요. 또 저희에게 한국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또 라틴 아메리카 쪽에서 두 팀이 데뷔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신인팀의 경우 적극적으로 좀 프로모션을 하는 비용, 신인 IP 개발 비용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었고 이 과정에서 좀 외주를 주는 과정들이 있다 보니 비용이 좀 많이 증가했다라는 측면이 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또 미국 다음으로 공을 들이고 있는 아까 말한 라틴 아메리카 시장에서 하이브가 제작을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의 슈퍼스타 K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이제 하이브가 그 지역에서 좀 직접 제작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제작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가 외주 방식으로 좀 제작을 하고 있어서 이 외주 가공비가 굉장히 크게 증가했다. 그리고 그 관련된 비용을 좀 더 보수적으로 좀 더 공격적으로 반영을 함으로써 좀 빅베스한 처리한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하면 어쨌든 이 하이브의 영업 적자를 낸 부분이 굉장히 좀 보수적인 비용 처리를 3분기에 했고 이게 바로 빅베스. 빅베스를 어디 부분에 했느냐, 그 다음에 지급 수수료, 미국의 법인에다가 미국 이제 사업 재편을 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이번에 좀 더 공격적으로 반영을 했고, 회계적으로. 그 다음에 또 그 신인 개발비라든지 뭐 라틴 아메리카에 투자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좀 더 공격적으로 비용 반영을 하면서 적자를 기록했다라는 걸로 좀 정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이브가 이번 3분기에 이렇게 빅베스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도 좀 중요한데요. 보통 빅베스는 경영자 교체 시점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새로운 경영자, 이 회사를 이끌게 되는 경영자 입장에선 자기가 대표가 된 이후 바로 발표되는 실적은 전임 대표의 실적이지 자신의 경영 성적표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영자가 교체되는 시점 직후에 조금 더 이 보수적인 회계 처리를 하면서 비용을 털 건 최대한 털어내는 방식으로 빅베스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빅베스를 비용을 빨리 털어버리면 자기 이 경영자 입장에서는 그 다음 분기는 그 다음부터는 자기 성적표다 보니 털 건 다 털었으니 이때부터 이제 수익성이 좀 더 크게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니까 자기의 좀 업적을 조금 더 과시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보니 이런 빅베스를 좀 처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 빅베스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상 대표가 이 하이브를 이끌고 있는데 이재상 대표가 하이브를 이끈 지는 거의 1년이 거의 넘은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빅베스를 하는 이유가 뭘까 좀 고민을 해보고 좀 취재를 해본 결과 이 이유 바로 BTS에 있었습니다. 지금의 하이브 왕국을 세운 건 이 BTS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그 누구도 반박 불가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멤버 전원이 이제 군대에 갔다 온 뒤 올해 다 전역을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완전체가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복귀는 이 BTS에게도 중요하지만 사실 하이브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국에는 이 실적으로 이 BTS 흥행 여부 그리고 하이브의 건재함이 드러나게 될 텐데 이 복귀 시점에 만약 하이브의 미국 법인의 효율화가 안 끝나고 이 과정에서 비용이 계속 발생하면서 실적 면에서 발목을 버린다면 영업이익이 다소 꺾이는 영향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뭐 개발 비용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번에 이 BTS가 이제 복귀하기 전에 빅베스로 비용을 선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털어버리면 내년에 BTS의 복귀 효과가 더 드라마틱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실적이 더 도드라지는 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빅베스를 올해 3분기에 이렇게 털어서 선제적인 비용 집행을 한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증권 리포트를 보면은 뭐 신영증권 같은 경우에는 목욕 재개, 봄맞이 목욕 재개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있었고, 뭐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빅베스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한 것도 있었고요. 이외에도 다른 증권 리포트들을 보면 선제적인 비용 집행을 한 걸로 보인다라는 좀 간접적으로 이 빅베스를 한 거다라는 느낌의 좀 증권 리포트들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참고로 이 BTS가 복귀 후 월드 투어를 하면 약 300에서 350만 명 정도 관객수를 이제 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벌어들이는 콘서트 수익만 한 1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된다고 하고요. 또 콘서트를 하면 여러 가지 MD 같은 판매가 MD 그러니까 굿즈 같은 게 판매가 될 텐데 여기서 발생하는 이제 그 매출이 한 8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BTS 효과만 내년에 1조 8천억 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영업이익 역시 한 5천억 원 정도 라고 하는데
게 작년에 하이브가 한 영업이익을 한 2천억 원 조금 안 된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하이브 BTS 하나로만 벌어들일 수 있는 영업이익이 5천억 원이라고 하니 내년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는 게 그 지금 하이브와 그다음에 증권가, 그다음에 시장 전문가들의 이제 분석이고, 실제로 이번에 좀 3분기에 빅베스를 처리를 함으로써 굉장히 실적이 도드라질 거다, 내년에 도드라질 거다라는 게 저희 좀 분석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이 하이브의 이제 실적, 3분기가 왜 실적이 좀 부진했는지, 그리고 빅베스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빅베스를 왜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살펴봤는데, 내년에 과연 하이브가 정말 BTS가 복귀를 하면서 더 드라마틱하게 실적을 개선시킬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이슈체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